뷰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의료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이고 네. 사실 이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좀 부끄러우실 수 있겠지만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시잖아요. 그 의료 인공지능 업계에서 그 스스로 평가하시는 세계 의료 인공지능 업계에서 네. 그 뷰노의 어떤 위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뭐 그걸 무슨 올림픽 같은 게 있어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서. 그 대회도 되게 많이 입상하셨잖아요, 근데. 예, 뭐 개별 무슨 의료 영상과 관련된 학회나 뭐 이런 데서는 저희도 뭐 상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명확한 순위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도 늘 이렇게 조심스러운 편이라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늘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게 좀 해외 전시나 뭐 학회에 가면은 상대방들 이제 수준도 보고 또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옛날에 비해서 이제 많이 뭐 격차가 줄었을 뿐 아니라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또 피부로 느껴지는 게 이제 옛날에는 뭐 흔히 말하는 듣보잡이어서 뭐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있다가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먼저 찾아오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뭘 하는지 와서 찾아보고 또 뭐 회사에 연락도 많이 오고 뭐 협업 요청도 오고 또 해외에서 뭐 큰 벤더들이나 큰 제약회사나 한국에 오면 꼭 뭐 한 번씩 만나자고 하고 뭐 그런 기회들이 많아진 거 보면은 좀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그런 외부적인 걸 떠나서 좀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나 저희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이제 팀의 이런 연구원들 또 개발하는 팀들 역량이나 뭐 이런 실력들이나 또 성과들이나 아직 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자신이 있어지고 잘할 수 있겠다. 저만 네. 잘하면 되겠다. 뭐 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네. 이런 의료 영상 인공지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뷰노는 상당히 상위권인데 네. 그 뷰노하고 좀 비슷한 레벨 정도 되는 회사들이 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습니다. 네. 대략 파악하시기에 네. 뭐 주요 국가에 네. 이런 회사가 몇 개 정도가 지금 있나요?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시작한 회사 이런 회사 빼고 네네 제가 안다는 거는 아마 유명하고 잘하는 회사일 텐데 그렇게 치면은 한 수십 개 될 것 같은데요. 수십 개 정도.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한다, 저 회사 잘 될 것 같다 이런 데는 뭐 나라별로 뭐 한 2개씩, 3개씩 정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뭐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 그다음 이스라엘, 그다음에 인도에 한두 개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 뭐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고 미국에 한 두세 개를 실명을 말씀해 주시면 걔들이 이걸 보지는 않을 테니까. 네, 미국에는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뭐 아토리스라는 회사가 네. 워낙 잘 하고 있고요. 뭐 거기는 그러니까 심장 심혈관계 이런 거. 네, 그걸로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네. 회사가 이제 상징적인 거는 미국의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아서 그런 거고요. 그게 2017년 1월. 예, 17년 1월에 카디오 DL이라는 네. 걸로 받았고. 다음에는 뭐 잘하시는 뭐 IDX DR이라는 회사도 인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럴 거고 그 외에도 뭐 리버레인이나 뭐 이런 많은 회사들이 그 회사들은 하루 아침에 튀어나온 회사들은 아니고 네. 꽤 오랫동안 역량을 쌓아왔다가 네. 요즘에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다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네. 뭐 제가 주로 아는 건 이제 영상 쪽이니까 그렇지만 뭐 영상이 아닌 쪽은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로 좀 범위를 넓히면 최 박사님 좀 더 네. 많이 하실 거고 뭐 그런 그렇죠. 지브라 뭐 이런 쪽은 이스라엘 쪽 봐야 되죠. 네. 회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신약이랑 비슷하게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고 있는 게 이제 얼마나 몇 종류가 되는가. 뷰노에서 지금 주요하게 지금 개발하고 이제 뭐 그 중에는 이제 뭐 식약처 허가 받은 것도 있고 한데 네네. 주요하게 개발하는 게 몇 개 정도나 있나요? 대표적인 것 좀 몇 개 좀 말씀해 주시죠. 외부에 지금 공개하신 게 몇 개 정도 있으신가요? 뭐 어찌됐든 언론에 알려진 것만 해도 한 7, 8개 되지 않을까요? 보면은 뭐 저희 골련령은 이미 인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식약처 이미 IND 그러니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것도 저희 이제 체스 엑스레이 그 흉부 엑스레이 판독 지원해 주는 거. 뭘 판독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설계는 정상 비정상인데요. 그 비정상의 범위를 이제 조금씩 넓혀가려고 하고 이번에는 한 4가지 정도 메이저 비정상들을 봐주는 거고요. 결핵이 들어가 있나요? 결핵은 지금은 빠져 있는데. 지금 빠져 있어요. 결핵이라는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 특징이 조금 다른 게 저희는
진단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패턴들 중심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결핵이나 뭐 예를 들어 폐렴 같은 게 어떤 패턴들의 조합으로 바라보면 못 찾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해보면 찾거든요. 네, 패턴이 많죠. 좀. 네, 어떤 소견들을 조합하는 네. 개념이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네. 어쨌든 그런 비정상 소견들을 좀 찾아주는 이런 것들로 지금 시작하고 그 비정상인 소견들을 이제 점점 넓혀갈 계획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만간 임상 시험을 개시해서 이제 올해 안으로 네. 승인 받는 걸 목표로 하고 또 이제 저희 망막 사진, 레티널 어, 펀더스 네. 이미지. 펀드스 네, 이미지.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 연말에 네. 부랴부랴 할 때 12월 31일날 받았는데, 근데 그때 했거든요. 저도 망막 그 안저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뭐 아시다시피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제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봐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진단 보조해주는 뭐 구글이 당뇨성 망막병증이나 뭐 이런 주요 질환 한두 개 보통들 봐주는데 IDXDR도 네. 다이아베틱 레티노파시에 대한 뭐 리퍼를 할지 말지 이런 네. 건데 저희는 그것뿐 아니라 뭐 녹내장 관련된 것들. 그래요. 아, 녹내장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뭐 저도 검진센터에서 일해봤지만 사실 제일 애매한 게 이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인데 이게 녹내장 의심으로 나왔을 때 이걸 다 안과를 이걸 다 보내야 되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10명 정도 그 안저 사진에서 녹내장 의심이 한 10명이 나오면 안과에 가서 진짜 녹내장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1명? 있을까 말까? 네. 그러니까 이제 소견상으로는 이게 녹내장 의심이지만 이거는 이제 어찌됐건 우리가 검진센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폴스 어떻게 보면은 그 포지티브를 감수하고서라도 네. 최대한 어떤 그 환자를 이제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죠. 하는 거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확도를 높여주면은 사실 물론 이제 안과 가서 검진 한번 받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명의 녹내장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네. 최소한 10명을 그렇죠. 보내야 네. 되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좀 큰 이제 그림에서 봤을 때 저희도 좀 공감하는 바인데, 그러니까 뭐 크게 봤을 때는 약간 옆길로 새는 것 같지만 뭐 AI가 정확도가 100%인 게 늘 좋으냐.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걸 다 찾아내버리면 오히려 그 뒷단에 다운스트림의 뭐 검사라든지 뭐 그 검사가 MR 한번 찍는 걸 수도 있지만 조직 검사일 수도 있는 거고 수술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필요 이상의 지출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라서 네. 뭐 그런 게 뭐 비용 효과성이겠죠. 이번에 가이드라인 나와서 네. 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서 그런 숙제들이 또 있죠. 근데 저희는 하신 대로 놓쳐서 이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그리고 네. 그런 게 발견됐을 때 이게 안과로 가야 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사의 아직까지 역할로 보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소견들을 놓치지 않는 네.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 false negative를 그러니까 위 음성을 최소화하려는 그렇죠. 네, 목적. 센시티브하게 가급적 보되 네. 이렇게 찾아진 거에 대해서 판단은 이제 의사가 하는 네.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보조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하는 거고. 그 골연령 하시고 네. 안저 사진도 흉부 엑스레이 있고. 하시고 안저 사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폐결절. 그러니까 네, 폐결절. 우리 이번에 국가 폐암 검진 사업 본 사업이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제 폐암을 사실은 뭐 엑스레이로 본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가장 중요한 모달리티는 아마 흉부 CT일 텐데 저설량 CT죠. 네, 로도즈 렁 CT를 보고 거기서 이제 뭐 덩어리인 폐에 있는 덩어리인 결절 찾아서 그게 뭐 이게 암일 위험성이 있으면 이제 뭐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6개월 후에 추적 관찰을 위해서 CT를 또 찍는다든지 이런 네. 오더들이 나오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거 하려면 일단 뭘 찾아야겠죠. 찾는 건데 보시면 CT가 수십 장, 뭐 많은 경우 신섹션을 지금 수백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결절들은 놓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는 이제 폐결절 탐지 소프트웨어도 식약처 지금 임상 시험 승인 계획을 얼마 전에 받아서 지금 올해 안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1차는 이제 그 놓치지 않게 하는 게 1번 인공지능의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임상에서 좀 더 유용해지려면은 저는 그 이제 폐결절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조직 검사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의사들이 이제 조직 검사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해보면 폐암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조직 검사하다가 뭐 부작용 생기고 진짜 폐에 구멍 나가지고 또 네. 입원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최선으로 줄여주는 게 네. 그러면은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조직 검사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의 데이터도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네, 폐암이 아니었던 사람의 데이터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해 나가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당연히 이제 조직 검사에 대한 레코멘드까지 네.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되면 진짜 임상에서 저는 네, 네.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두 단계 스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단순히 찾아주는 거. 음. 근데 두 번째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기술 개발해서 내년에 또 두 단계로 임상 시험 거쳐서 승인을 또 한 번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CAD라고 부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컴퓨터 에이디드 디텍션이 있고 컴퓨터 에이디드 다이그노시스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해주는 건 디텍션이죠. 찾아주는 거고요. 내년 지금 올해 진행해서 내년에 승인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악성도를 예측해서 네, 맞아요. 결절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악성도가 매우 낮으면 네. 리스크가 매우 낮은 애들은 그냥 추적 그게 지금 이제 인간이 하거든요. 네. 뭐 크기가 뭐 이게 뭐 1cm 이상이냐, 뭐 모양이 마진이 기분 나쁘거나. 주변 모양이 참 저도 학생 때 외우면서 참 모양이 기분 나쁘다 이게. 아, 근데 그렇게 배우나요? 뭐 실제로 그렇게 어, 배웠는데 그 마진이 좀 이레귤러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몇 가지 그 네. 뭐 남성 뭐 45세 이상 뭐 여성 뭐 이런 나이 기준 뭐 그다음에 흡연력 뭐 이런 걸 네. 다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은 인간이 거기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영상만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건 그렇죠. 아니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조직 검사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 사실 그 폐결절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아 대표님을 그 스타트업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최 박사님 소개시켜드려가지고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해아 대표님이 뭐 굉장히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도 이제 폐결절 쪽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뷰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골련령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는 폐결절을 꼭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기자님들이 촉이 좋으시구나. 기자 출신. 그래서 제가 계속 폐결절 이거 중요하다. 네. 진짜 이거 왜냐하면 이게 검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결절 네. 발견되는 사람 무지하게 많거든요. 저도 있어요. 폐결절. 네, 저도 결절 몇 개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절이 발견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저설량 CT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영제 CT를 찍거든요. 조영제 CT를 찍어서 이제 이게 암인지 아닌지 이렇게 뭐 이렇게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신 분을 위해 가지고 결절과 암의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암도 결절이에요. 암도 결절이 악성 결절인 거죠. 예, 얘는 결절 중에는 이제 암인 것도 있고 양성인 것도 있고. 암이 아닌 양성인 거. 것도 있고. 암은 이제 악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암이 아닌 거는 양성이라고 해요. 그 결정은 그러니까 그 조직 검사에 의해서만 네. 조직 검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CT 같은 걸 찍게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어떤 걸 개발하시는지를 이야기하다 계속 네, 오고 있는데 네, 네. 또 제가 알기로 이제 뭐 그 심정지 예측 인공지능 네네. 뭐 영상이 아닌 영역도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생체 신호들. 재밌는 게 우리 몸은 이제 큰 뭔가 크리티컬한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막 열심히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이걸 이제 옛날에는 잘 알아채지 못했던 거고, 근데 이제는 이제 환자가 내보낸 신호들 뭐 우리 맥박이 됐든 호흡이 됐든 뭐 체온이 됐든 혈압이 됐든 이런 신호들을 쭉 보다 보면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고 그걸 미리 감지해서 이제 크리티컬한 이벤트, 예를 들어 심정지가 발생하면 일단 발생하게 되면 모탈리티가 매우 높아지고 결국에는 이제 심정지로 뭐 5명 중에 4명은 사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조치할 수 있으면 이제 그만큼. 그러면 그 데이터는 중환자실 환자들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하시나요? 네, 시작은 ICU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뭐 ICU로 트랜스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네네. 사실은 이제 ICU 같은 경우는 그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니터링이 다 달려 있고 뭔가 일단 얼러트하잖아요. 언제든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일반 병실에서의 어떤 그 액시던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법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왜냐면 워낙 뭐 중환자실은 상태가 워낙 안 좋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이벤트지만 이 일반 병실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생기기는 하는데 저도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약간 좀 불안정했는데 뭐 좀 괜찮겠지 했다고 보는데 몇 시간 뒤에 이제 또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환자실은 환자를 계속 시그널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 병실은 아니 그러니까 일반 병실도 근데 혈압이나 지금 네, 뭐 여러 네. 가지 그 바이탈 사인을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의 변화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뭔가 그 정상에서 약간 벗어날 때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의사가 지금 상황에서는 갑자기 그 ICU 그 주치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환자 내려야 되겠다. 미친놈 소리 듣죠. 그게 저희가 사실은 네. 지금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페이션트 모니터에 달린 실시간 데이터도 네, 네. 가능하지만 그보다 병실은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체크하는, 주기적으로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즉시 리스크 스코어를 어세스먼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속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즉시 네. 스코어링 기존에도 스코어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뭐 MEWS 같은.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얼리 워닝 시스템들이 있는데 문제가 센시비티가 좀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폴스 파지티브가 너무 많아서 말씀하신 네네. 대로 특정 기준만 하면 이게 조각조각으로 보는 거예요, 정보를. 네. 그다음에 과거를 보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치기 소년 같은 거죠. 너무 네, 맞아요. 그대로 다 해버리면 네. 폴스 알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이제 이게 저희가 기존 CAD가 다 그런 이슈들 때문에 맞습니다. 잘안 쓰여졌잖아요. 네네 영상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 잡으려고 10개를 내가 후보를 다 봐줘야 되는 이런 네. 폴스 파지티브 문제가 비효율성이죠. 이게 도움 받으려다가 시간이 더 걸려버리는 네. 그런 것들인데 뭐 저희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폴스 알람들을 급격히 낮춰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바로 뭐 중환자실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의료진들에게 이 사람은 앞으로 주시하고. 24시간 동안 무조건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주시해야 된다. 네. 이런 정보만 알려줘도 그러면 이제 혈압을 뭐 8시간에 한 번씩 체크하던 거를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체크할 수도 있고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 케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서 일반 병실에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바이탈에 완벽하지 안정되는 환자는 아니지만 중환자실에 더 중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병실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뭐 간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뭐그 사람 한 명만 계속 중환자실은 뭐 간호사 한 명이 환자 서너 명 담당하는데 일반 병실은 20명씩 담당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저희 개발이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프로스펙티브하게 지금 병원에 심장 전문 병원에 들어 있는데요. 저희 시스템이. 세종병원에 들어있으시죠? 예, 여기 뭐 맞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세종병원이랑 같이 개발하시고 네. 그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쓰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존 기준에 의해서 걸러지지 못한 환자를 저희가 발견해서 한 2달 동안 임상 검진할 때 6명 중에 한 4명 정도 실제로 심정지가 발생할 뻔한 환자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 명은 이제 뭐 거기 선생님이 이제 단순 실신으로 판단했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심정지 일어난 환자였고 그래서 그런 임상적으로 좀 가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어서 네. 그 개발은 원래 있던 데이터 가지고 인공지능 만드신 거고 만드신 인공지능으로 아무래도, 이제 네. 전향적 임상이라고 하죠. 그게 네네. 계속 쌓으면서 계속 네네 테스트하고 지금 계시는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결절 여기 이 부위가 결절일 확률이 몇 %? 네네. 이렇게 보여주시는 솔루션인 거죠. 그렇죠. 확률 정보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치를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종양이면 이쪽이 종양이다 이렇게 네네. 알려주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판독이 됐는지 왜 그렇게 진단이 됐는지에 대한 로직을 다 같이 공급을 하실 수가 있는 구조인가요? 그러면 심정지가 지금 뭐 네. 10시간 뒤에 심정지 올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판단했다는 뭐 걸 이렇게 알수 보고 있나요? 있어 뭐 이러한 네. 형태로 리버스를 할 수 있는 네, 구조인가요? 아주 좀 의료 쪽에서는 늘 받는 챌린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정확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딥러닝 자체가 가진 약간 블랙박스적인 속성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마이크 좀 네, 정확하긴 한데 이제 왜 그런지 설명하기 힘들고 뭐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어디를 봐서 뭐 그렇게 뭐 결절이라고 생각하냐 혹은 왜 악성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뭐 영상에 일정 영역을 이렇게 색칠해 준다든지 뭐 이런 간접적인 건데요.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악성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이렉트하게 이게 뭐 악성이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금은 저희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악성도를 예측하는 아주 잘 알려진 뭐 NEJM에 나온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하나의 지표로 새로운 지표로 저희가 들어가려는 거지. 아예 그걸 대체하는 거는 입증하는 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네.
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다 왜 이런지를 설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많은 어떤 모수에서 확률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설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의료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존에 가져왔던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 나중에 이런 거 대중화되고 완전히 뭐 완전 이 인공지능의 어떤 이게 정말 본격적으로 의료에 들어와서 쓰이고 이런 단계가 돼서는 사실은 그 퀘스천은 10년 뒤에는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저는 10년 뒤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일종의 과도기예요. 네,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게 검증이 안 된 걸 환자한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검증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테스트한 결과, 근데 이게 과연 아직까지는 뭐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이거 옛날에 뭐하고 똑같냐면. 팩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아니 그 어떻게 그 화면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판독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필름으로 네. 보고 네, 했는데 필름이 정확하지 이게 네. 이거 어떻게 컴퓨터 화면을 어떻게 해상도를 어떻게 믿고 이거를 이게 왜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이기 네. 때문에 저는 아마 한 10년쯤 뒤면은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분야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완전 동의를 하는데 이런 걸 대놓고 말하기 힘들어요. 아니 네, 근데 아니 왜 대놓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빨리 저희께 네. 사용되는 게 가장 네.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폐결절도 리포팅 하시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네. 뭐 크기가 얼마 이상이고 네. 뭐 모양 중에 특징이 어떠면 예를 들어서 뭐 스피큘레이션이 있다든지 뾰족뾰족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고 이런 조건이면 뭐 카테고리 얼마기 때문에 어떻게 리포트한다는 게 있으면 저희는 한 방에 리포트 얼마다 이렇게 지금은 해주기보다는 네. 그런 근거들 하나하나 만드는 거죠. 이게 뾰족한 네. 건지 안 한 건지 분류해주고 네. 크기가 얼마인지 재주고 네. 예, 그런 걸 자동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이미 의학에서 확립된 체계를 따라서 네. 이제 되도록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체계가 그러면 최적이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네. 분류 체계가 이제 효율성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것들이 최선인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라서 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그게 암을 이제 관리하고 뭐 적절히 치료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이제 설명이 굳이 잘 되지 않더라도 좋은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하고 좀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그걸 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뒤늦게 그걸 보고서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뒤늦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그 질문하신 게 블랙박스 그러니까 뭐 흔히 딥러닝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로 블랙박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이제 이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냐, 그 뭐 explainability, 뭐 interpretability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게 되게 중요한 연구 주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또 다들 알고 있는 문제이고 또 많이 연구하면서 조금 좀 풀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딥러닝에서도 그게.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100% 풀리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접근 자체를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방식 자체를.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근 자체를 다르게 하는 방식인데 다르게 하는 방식 B라는 방식을 A라는 방식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또 뭐 지금 시각처나 FDA가 인허가 하는 걸 보게 되면 또 이게 블랙박스 문제를 풀 거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단순히 정확한지만 보여주면 의료기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네. 이미 규제기관들은 혹은 의료계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과도기에는 지금 과도기라고 말씀드려요. 과도기에는 결국은 인공지능과 의사가 각각의 어떤 판단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또 의사가 판단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뷰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왔는데 정리해 보면 이렇게 파이프라인별로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요. 네. 일단 골련령은 그 시각처 인허가 받아가지고 지금 팔고 계시고, 네네. 그 다음에 그 IND가 그 뭐라고 하죠? 임상시험 그 계획 승인. 네, 계획 승인 받으셔가지고 하고 네. 있는 거는 아까 지금 흉부 엑스레이, 그다음에 안저 사진, 네. 그다음에 체스 CT, 네, 그 3개 있으시고 네. 렁 CT. 그다음에 그
그 심정지는 그 개발한 병원 내부에서만 지금 쓰고 있으시고. 네, 그것도 인허가 거쳐서 이제 제품화할 계획이고요. 네. 네,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네. 그다음에 임상 시험이 필요 없는 인허가 필요 없는 이제 메디컬 딕테이션. 받아쓰기. 예, 네. 그 영상학과에서 판독, 네, 판독용 음성 인식. 네. 네. 그 설명 좀 더 해주시면 어떤 건지. 아, 그거는 아마 더 잘하시겠지만 이제 일일이 이제 판독하는 거를 이제 영상을 보고 판독하시는 거를 일일이 이렇게 타이핑하거나 뭐 이렇게 뭐 매크로를 짜서 단축키 만들어서 탁탁탁 하시는데 그 EMR 전자무기록에 넣는 거를 거기나 쓰기 뭐 위한 팩스에 건가요? 네, 팩스에 또 이렇게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팩스에 이제 판독문 이렇게 쓰실 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루틴하게 그냥 음성 인식으로 하시고 커맨드도 음성으로 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음성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영어랑 한글도 혼재되어 있고 뭐또 병원마다 약간 쓰시는 뭐 용어라든지 뭐 약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산 소프트웨어가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성능적인 면이나 뭐 시장적인 면이나 좀 쉽지 않았는데 이제 네. 최근에 저희도 그렇고 또 이미 상용한 회사도 있고 저희도 뭐 상용화를 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했고 이렇게 하시면서 보면은 꽤 반응들이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의사 일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잖아요. 그 로딩을. 네. 네.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음성으로 하시더라도 이게 실시간으로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녹음 파일이 생기는 거고 이제 의무 기록사라는 분들이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보건정보관리사인지 아무튼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듣고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도 있고 또 그분들이랑 늘 100% 맞을 수도 있는 건 아니라서 네. 또 리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시간과 이런 어떤 오류의 가능성도 있던 건데 이제는 직접 바로 이렇게 만약에 딕테이션이 되면 직접 보고 틀리면 수정하시고 네. 그건 지금 그게 인허가가 필요 없는 거고 네. 몇 개 병원이나 쓰고 계신가요? 지금 뭐 개수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이게 조금씩 이제 테스트하고 또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갑자기 새로운 병원에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 갑자기 아주 좋은 최적의 성능을 내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마다 조금씩 말씀하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 뭐 그러니까 음성 파일의 특성들 이런 것도 조금씩 달라서 이제 약간 그 병원에 맞게끔 이제 작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되게 빠르게 확산은 못 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네,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네.